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으로 재개된 남북 대화와 교류. 남북 정상 간 만남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끊어졌던 철길이 다시 하나로 연결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여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남북 경협이 그려나갈 한반도의 새 미래.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통일하면요? 네. 아니 못 살 것 같은데. 못 살 것 같아요. 네. 자. 북한의 경제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가 힘든데 더 나빠질 우려도 있는 거죠.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꼽았습니다. 남북 경협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3배나 되는 남북한 경제력 차이를 줄이는 한편 북한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의 값싼 노동력에 기댄 경협은 수명을 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경협의 새로운 모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곧바로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모델, 그런 개발도상국형 발전 모델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향후 10년이 지나면 제조업이 일대 전환기가 맞이하게 될 텐데 지식 기반 산업 또 그리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을 북한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뭐 경협이 재개가 되어지면은 뭐 4차 산업혁명을 북한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든가 뭐 스타트업 뭐 이런 것들을 북한 청년들과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소 경제가 좋은 예입니다. 중전 5분만으로 600km를 달리는 수소차 넥소. 1시간을 달리면 성인 43명이 마실 공기를 정화하는 이 기술은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히든카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충전소와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해 지난해 판매량은 2,000대에 불과합니다. 교통 기반이 열악한 북한은 오히려 좋은 테스트베드입니다.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교통 기반을 만들 때부터 수소차, 수소기차 도입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인프라가 지금 철도망이랄지 또는 이제 버스 노선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새로 출발한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수소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터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어요. 북한의 교통망 건설 투자로 우리 기업들이 연평균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은 덤입니다. 또 다른 키워드는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공유 경제입니다. 북한은 아직 소득 수준이 낮아 구매력이 떨어지지만 공유 경제를 활용하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사무실, 심지어는 집까지 공유하는 지금 우리 모습이 왠지 북한과도 낯설지 않습니다. SK그룹과 소카 등 지난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한을 방문했던 기업들도 이 점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만 해선 안 됩니다. 개성공단 사태가 있었던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북에 투자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 70%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경협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0% 우리 기업의 책임하에 기업이 부담해서 투자를 해라고 하면 사실은 대기업이라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의 인프라 투자는 결국은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가는 모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자본들을 유치해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 오히려 사회에 대한 가치를 높여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영국 경제경영연구소 CBR이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2030년대 우리나라가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경제 6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입니다. 북미 정상이 곧 다시 만납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목에서 부산을 출발한 우리 수소차가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유럽으로 달리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한국경제TV 고용규입니다.